여러분은 강화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강화도를 지붕 없는 역사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고려,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달리하는 유적을 가는 곳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인문기행 통행, 우리는 강화도 역사기행을 갔습니다. 강화도는 김포에서 강화대교나 초지젠대교를 건너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월곶 연미정에서 일정을 시작하여 강화읍 원도심에 있는 유적은 자동차로 둘러보고 오후에는 전등사와 광성보, 초지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화도 역사기행은 두 역사학도가 동행했습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사학과의 김동일, 건국대학교 사학과의 이서희, 그리고 저는 김태희입니다. 우리가 월곶에 있는 연미정에서 시작한 것은 강화대교를 건너면 바로 들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미정은 월곶 돈대 안에 있었습니다. 돈대는 돌이나 흙을 쌓아서 만든 관측과 방어를 위한 시설입니다. 일종의 진지 같은 것이죠. 월곶 돈대는 타원형으로 조선 숙종 때 설치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연미정이 있었고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현판에 쓰인 글씨를 보니 연미정, 제비연자 꼬리미자, 그러니까 제비꼬리란 뜻이죠. 월곶 앞에서 갈라지는 물길이 제비꼬리 모양이어서 정자 이름을 그렇게 붙였답니다. 월곶은 강화도 북동쪽에 있어서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져 바다로 흘러나온 물이 강화도를 만나 갈라지는 곳이 월곶 앞입니다. 옛날 서해에서 한양으로 가는 배가 모두 월곶 연미정 아래 정박했다가 조류를 기다려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월곶이란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달밤에 경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를 지을 만한 곳이죠. 낮에도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가깝게 보이는 땅은 북한 땅입니다. 실향민들이 찾아와서 하염없이 바라보곤 한답니다. 북쪽 하늘에 하얀 구름만 무심합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강화 평화전망대가 있는데 북한 땅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미정은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묘호란 때 바로 이곳에서 강화 협상을 벌였죠. 정묘호란이란 1627년 후금이 3만 병력으로 조선에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인조 임금은 고려 때 36년간 몽골에 맞서 저항했던 기지 강화도로 피했습니다. 후금 군대가 평안도까지 내려오는 동안 조선은 변변한 반격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발한 후금이 먼저 화의를 제안했습니다. 형제 관계를 골자로 한 강화 조약이었죠. 연미정이 세워진 연미정 안내표지에는 인조가 후금과 굴욕적인 형제관계의 강화조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굴욕적이었다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은 오랑캐로 여겼던 후금을 형으로 삼는다는 데 대해서 굴욕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반성할 것은 그 후의 행태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년 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력이 더욱 강성해졌는데 조선은 실질적 방책은 나아진 것 없이 여전히 허세만 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이 강화도로 피신할 새도 없었습니다. 청은 처녀의 요새 강화도까지 함락해버렸습니다.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떠안게 되죠. 강화도에서 있었던 고려의 대몽항쟁, 조선의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역사를 돌아보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뭔가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미정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인 강화 원도심에는 여러 시대 여러 성격의 유적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로 둘러보는 데 그쳤습니다.
하루 일정상 욕심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화 원도심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에 강화산성 4대문이 있습니다. 각각 망한루, 처마루, 안파루, 진성루가 있습니다. 서문 옆에는 연무당터가 있는데 연무당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곳이죠. 강화읍에서 북문 가는 길에 고려 공터가 있습니다. 고려가 몽골 제국에 맞서 도읍을 옮기면서 개경궁궐의 축소판으로 조성했지요.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영흥궁 공원 주차장에서 보면 언덕 위에 독특한 모양의 한옥이 보입니다. 대한성공의 강화성당입니다. 그 옆 영흥궁은 강화도령, 즉 철종이 살았던 집입니다. 원래 초가집이었는데 왕이 오른 후 기와집으로 짓고 영흥궁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등사 가는 길은 동문과 남문이 있습니다. 두 문 모두 정족산성의 대문이기도 하죠. 동문은 누각이 훼손된 상태인데 남문은 70년대 중수 복원되어 누각에 종해루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정족산은 만이산 산줄기가 뻗어 내려온 곳으로 새 봉우리의 산 생김새가 세 발 달린 가마솥 같다 해서 정족산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산성 이름도 정족산성이고요. 정족산성은 삼랑성이라고도 합니다. 강화도 북쪽에 강화산성이 있다면 남쪽에는 정족산성이 있는 거죠. 동문에 들어서니 비석과 비각이 있었습니다. 양언수 장군의 승전비입니다. 양언수는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수죠. 프랑스군은 병인년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와서 강화도에 상륙하고 강화도궁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양언수가 이끈 군대가 야밤에 작은 배들에 나눠 타고 정족산성으로 왔습니다. 군대는 전국에서 모집한 호수들로 편성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나이퍼 부대라 할 수 있겠네요. 프랑스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양언수 군대는 내복에 있다가 프랑스군을 격퇴했죠. 이를 계기로 프랑스군은 강화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전등사 문루에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전등사 무슨 뜻일까요? 진리의 빛,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루의 이름은 그 현판이 반대편에 붙어 있는데 대조루입니다. 서해 바다의 조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대조루를 통해 올라가면 대웅전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 대웅전은 조선 중기인 광해군 때 지은 것인데 건물 배치 형식이 여타의 절처럼 전형적이면서도 여기만의 독특한 면모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 얼굴이 나온다든가 내 귀퉁이에 벌거벗은 여인이 이렇게 추녀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대조루 옆 범종은 중국 송나라 때의 동종입니다. 이 종이 조선에 전래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국내에 몇 있는 중국종 가운데 우수한 것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전등사는 산성의 중심 또는 군사 지휘소 같은 곳입니다. 전등사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족산성 사고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사고들이 불타고 전주 사고만 무사했죠. 다시 분산하여 만이산 사고에 보존하던 것을 현종 때 정족산성 사고로 옮겼습니다. 이 서책들을 다시 강화산성 안에 외규장각으로 옮겼는데 바로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았습니다. 전등사 안에는 분위기 좋은 찻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만이산 참성단과 단군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건창과 강화학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등사를 나와 광성도를 향했습니다.
자, 여기 아주 경치가 좋은데 여기가 지금 진지예요, 진지. 여기가 어디죠? 광성보입니다. 광성보를 찾으니 돈대가 여럿이었습니다. 광성 돈대, 손돌목 돈대, 영두 돈대가 있었습니다. 어제연을 기리는 쌍충비각, 신미양요 때 순국한 무명용사를 기념하는 비도 있었습니다. 광성보는 신미양요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1871년 5월 군함 5隻이 강화도 부근 서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를 지휘관으로 하고 총 123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미국 함대의 출현이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보복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개국 통상이 목표였고 평화적 통상 협상이 출정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적 규모가 평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853년 페리가 4척의 함대를 이끌고 일본을 위력으로 개항시킨 적이 있습니다. 모두 함포 외교였습니다. 당시 대원군의 조선 정부는 통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함대는 수로 조사를 명분으로 강화도와 육지 사이를 북상했습니다. 물살이 예사롭지 않은 손돌목에 이른 순간 강화도 광성보의 포대가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6월 2일의 손돌목 폭격 사건입니다. 갑작스럽고 소리가 요란했고 양측 10분 내지 15분간 격전이 있었지만 미군은 2명 부상에 그쳤습니다. 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6월 10일 초지진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함포 지원을 받으면서 상륙한 미군은 초지진을 점령하고 1박을 했습니다. 이튿날 덕진진을 지나 광성보에 이르렀습니다. 정오쯤에 도착하여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는데 조선군은 물러서지 않고 결사항전했습니다. 장수 어제연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치열한 전투는 1시간을 넘지 않고 끝났습니다. 광성보에 장수 깃발이 내려지고 성조기가 개항되었습니다. 조선군은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만 미군 전사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방적 전투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바라던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대원군 조정은 완고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7월 3일 함대를 철수했는데 조선은 미군의 철수를 승리로 간주하고 쇄국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용두 돈대에서 물살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초지진으로 돌렸습니다. 초지진 대교가 바라보이는 초지진, 신미양요 때 미군이 상륙한 장소가 바로 초지진이었습니다. 여기 초지진 갯벌에 상륙할 때 곡사포가 빠지고 병사들의 하반신이 빠져서 혼이 났지요. 그렇지만 650명가량의 병사가 초지진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 초지진의 우리 조선 병사들은 모두 도망친 뒤였습니다. 막강한 함포 지원 사격이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4년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번엔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비된 초지진에서 일본군을 퇴치시킵니다. 일본군은 물러나면서 영종도에서 행패를 부리고 떠났습니다. 미국의 함포 외교를 모방한 일본은 까탈을 부려 구실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마침 조선의 내부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조정은 대외 정책을 개방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거죠. 개항은 불가피한 시대적 대세였습니다. 다만 일본이 강제로 개항당한 후 안팎으로 기울인 노력이나 중국 중심과는 다른 세계 질서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는 채 개방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강화도는 개경, 한양에 가까운 섬이었던 까닭에 대륙의 침략 세력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또한 물길을 통해 한양으로 가는 입구였던 까닭에 해양의 침략 세력에 맞서 가장 먼저 전투를 벌였던 최초의 진지였습니다. 고려, 조선,
우리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 이곳 강화도에서 벌어진 사건과 연관되었습니다. 오늘 강화도 기행은 역사 기행이었지만 그 동선 사이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재미있는 체험 공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주제로든 강화도 기행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 1박 2일은 해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붕 없는 역사 박물관 강화도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역사가 반복된 것을 봅니다. 똑같은 모습은 물론 아니죠.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겠죠. 한국인문기행 통행 강화도 역사기행이었습니다. 이번 기행을 통해서 뭔가 강화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였는지 네, 우리나라에 또 선조들이 얼마나 장렬히 싸우셨는지 알 수 있어서 네,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네.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강화도에 층층이 쌓여 있어서 그동안 책으로만 보던 지식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더하여서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바다 너머로 보였던 교동도와 성모도로 네. 배를 타고 한번 답사를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